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을 놓고 한때 이견을 보이다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겠다며 발표했던 정책을 채 1년도 되지 않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던 다주택자들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혼선 속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줬죠. 그렇습니다. 지난 31일이었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투기꾼들에게 너무 큰 선물 보따리를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큰 선물을 줬죠.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이거 다 면제를 해줬고요. 또 임대사업자니까 임대소득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득세도 상당 부분 감면을 해줬고요. 또 종부세라는 게 이제 다주택자들 또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부동산 보유세를 더 물리는 건데 이 합산에서도 빼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과세하는 거의 전 분야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줬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늘어남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감면을 해줬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데들은 LTV라 그러죠.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안은 이 대출 더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없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도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총 7가지 혜택을 줬다고. 그래서 선물 보따리 얘기 나옵니다. 김현미 장관이 투기 세력에게 선물 보따리를 줬다. 이러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리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정책이 왜 나온 거냐면 워낙에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등할 소지가 있고 하니까 집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료 이런 거 많이 올리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서 여기 새 사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라. 그래서 8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될 경우에 연에 5% 정도밖에는 그 전세라든지 이거 못 올리게 하면서 나온 조치거든요. 굉장히 좋은 측면의 조치였다고도 봅니다. 집 없는 사람이 임대. 그러면 사실 이런 거는 주택 공급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집을 팔지 않게끔 유도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수급상, 수요와 공급상 살려는 사람은 있고 팔려는 사람은 줄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면 신규 주택,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 있는 지역에 좋은 주택을 과감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같이 썼으면 아마 부작용이 최소화됐을 텐데 김현미 장관은 시종일관 서울 수도권의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얘기해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8월 말에 8.27 대책을 다시 내놓으면서 공급 서울 수도권에 한 30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은 아니었다라는 걸 자인하는 그런 발언을 지난 31일에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8년 이상 더 갖고 있고 차라리 뭐 몇 채를 더 사자 이런 투기 심리까지도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군요. 현행세법으로요.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60% 이상 내야 되는 그렇게 중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팔 사람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세제 혜택에다가 더불어서 LTV 그 제한까지 없애버리니까 돈 있는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 떠다니는 자금이라고 표현하죠. 부동자금이라는 게 1,100조에 이릅니다. 이 1,100조라는 자금을 기업에도 갖고 있고 또 부유층이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럼 은행에 가도 이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제 혜택이 있고 내가 이 주택 더 사서 그냥 5%씩 임대소득세 올려가면서 임대사업자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폭증을 하는 거죠. 지금 8월 달까지요. 작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늘었거든요. 8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부유층의 자금들이 일로 몰렸다는 결과죠. 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말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가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니까 결국에는 보류를 결정했고요. 또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가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반발을 하니까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7천만 원이 넘더라도 전세 대출을 계속 예. 받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조율이 덜 됐거나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이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도요. 지금 8개월 만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조치가 나온 게 작년 12월 달이니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가 준다고 했다가 뺏는다든지 준다고 했는데 안 준다든지 이런 건데 이건 정부에서 장려했다는 거죠. 정부가 네. 홍보비를 써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십시오 했던 건데 8개월 만에 뭔가 바꾸면 지금까지도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주택 정책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주택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내성이 생긴 게 문제인데 이렇게 자꾸 바꾸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근데 저는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너무 잦은 대책보다는 딱 3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살 수 있을 선호하는 지역에다가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 때 주택 200만 호 건설한 이후에 10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택 투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는 게 공급 확대 정책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초고가 주택 혹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문의만 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중에 흘러넘치는 이 부동자금을 우리 산업계 또 그 벤처라든지 정말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핵심 역량을 갖춰야 될 그 기업들에게 몰아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동시에 해나가면 주택 가격은 잡힌다고 봅니다. 또 네. 주택 가격이라는 게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파리 대책을 비롯해서 10가지 이상의 주택 정책을 너무 많이 그 미시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표류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3가지를 축으로 해서 좀 묵직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게 되면 주택 가격은 결국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너무 대중요법으로 일관하는 게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부처 간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일관성 있게 멀리 내다보고 결정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